안녕하세요. 케이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고,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편리한 대중교통이나 빠른 인터넷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동안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 여행을 길게 다녀오거나 혹은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때 한국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밤 10시 혹은 11시쯤 카페에 가보면요. 곧 문을 닫을 시간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공부하고 있는 학생,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이 아주 흔하거든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속도예요.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는 거의 뛰다시피 이동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딘가에 늦은 것처럼 항상 서둘러. 왜 그런 거야? 실제로 늦은 것도 아닌데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굉장히 서두르는 사람에 속합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는 편이고요.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요. 예를 들면 10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라면 저는 9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의 모임에 지각하지 않아요. 물론 걸음도 무척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행동하고 서두르는 사람이 된 것은 저희 엄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급하시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 30분 전에 항상 도착하시는 편이에요. 한때는 그런 엄마의 속도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두르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를 돌아보면 엄마보다는 천천히 살고 있지만 보통의 한국 사람들보다는 빨리 행동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예 몸에 배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쁘진 않아요. 미팅이나 회의,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 저는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걷는 속도가 빠른 만큼 배달도 빠릅니다. 인터넷도 빠릅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금방 도착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이 가능하죠. 한국에는 흔히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뢰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똑같지는 않죠. 느긋한 사람도 많고 천천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먼저 직장인을 떠올릴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한국인의 바쁜 삶이 사실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한국 학생들은 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하루를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듣죠. 그런데 학교 수업이 끝났다고 하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이에요. 보통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이나 논술 학원에 갑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더욱 바빠지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숙제를 해야 하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해야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생활이 일주일 내내 반복됩니다. 저 역시 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꽤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비슷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른들은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 어릴 때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고요. 학원이 끝나면 아무리 빨라도 저녁 10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은 학교가 끝나면 특별한 일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시험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건 비슷했지만
하루를 정말 여유롭게 보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에 비하면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여유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한국 사람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 문화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늘 다음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생은 좋은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대학생은 취업을 준비하죠. 마치 지금의 삶보다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문화에는 분명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가 있어요. 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압박을 느끼고 충분히 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할까?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요즘 학생들은 예전보다 취미 생활이나 정신 건강,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 학생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학생 시절의 경험이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쁜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바쁜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쁘지 않고 한가한 시간이 계속되면 한국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바쁜 생활이 그냥 기준이 된 겁니다. 학생 시절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부는 끝났다.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직장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계속 바쁘게 살아내는 겁니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또 그 생활에서 필요한 바쁜 이유가 막 생겨나거든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이 바쁜 이유,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한국 직장인들의 하루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출근 시간의 지하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역을 지나갑니다.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도착하기 전인데도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죠. 회사에 도착하면 다양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도 해야 하고, 이메일도 확인해야 하고, 보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 있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회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도 또 다른 일정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나니 저도 참 피곤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지금 이 자리를 잘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가 어느 쪽에 속하든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엔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 시작했어. 영어 공부하고 있어. 새로운 자격증 준비 중이야. 이런 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흔한 편인데요. 이럴 때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저녁에는 푹 쉬는 사람의 경우, 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나?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준비합니다. 마치 학생 시절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그런 움직임 덕분에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는 모습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닌데도 영어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영어 학원도 다녔었고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문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와 독서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쉬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고 힘들기만 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영어책을 보거나 듣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날은
그냥 맛있는 것을 먹고 쉬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저 역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닥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커리어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는데요. 요즘에는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워라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개인의 시간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늘 바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한국 직장인의 바쁨은 업무량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쉬는 날, 즉 휴일은 어떨까요? 주말에는 여유롭게 쉬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꽤 바쁘게 지냅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바쁘고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날은 어떨까요? 과연 주말이나 휴일에는 여유롭게 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쉬기도 합니다. 늦잠을 자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꽤 바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집 청소도 해야 하고, 밀린 일도 처리해야 하고, 아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일도 있고요. 가족 행사가 있는 날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요일 저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주말이 끝났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들과 아들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는데요. 박물관에 가면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제가 모든 박물관을 함께 둘러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함께 가고 집에 돌아오는 일정이 생각보다 꽤 빡빡합니다. 때로는 서울 밖에 있는 박물관을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온종일 밖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죠. 사실 한국 사람들의 주말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고요. 어떤 사람은 러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사람, 데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휴일에도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끔 외국 학생들과 주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인들은 주말에도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외국 학생들에게 주말 계획을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거든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쉴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주말을 아주 사랑하는 편인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니 주말에 해야 하는 일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말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와는 다르게 주말이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주말에 계속 일정이 있으면 안 힘들어? 그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주말마다 운동을 하거나 밖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가 생기고 난 뒤에는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나들이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렸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주말은 원래 쉬기 위한 시간인데 쉬면서 후회와 죄책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니까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토요일에 집에서 하루 종일 쉬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괜히 아쉽더라고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낭비는 아니니까요. 한국 표현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갓생이라는 개념도 주로 쉬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모습이 좋은 삶의 예로 소개되곤 해요. 물론 이런 삶은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더 바쁘게 만들기도 하죠. 결국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도 바쁘고 공부할 때도 바쁘고 심지어 쉬는 날에도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꽉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느낄까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계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쉬는 날에도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계발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자기계발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퇴근 후 영어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직장인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대학 가면 공부가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대학에 가니 또 다른 공부가 있었고 졸업을 하니 또 다른 배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공부는 계속 평생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한국에서는 평생 공부를 한다는 말이 꽤 자연스러운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한국에서 특히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죠. 문제는 가끔 그 과정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실제로 SNS를 보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 새벽에 공부하는 사람, 하루 계획을 꼼꼼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너무 멋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성장과 노력에 큰 가치를 둡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유독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 더 과거의 한국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빨리빨리 문화와 경제 성장의 이야기 속에 힌트가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쁨의 진짜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빨리라는 표현.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농담처럼 말하니까요. 특히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편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익숙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지만 다른 외국에 나가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걸까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흔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아빠도 토요일에도 당연히 출근하셨고 주말에도 일하셨던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 세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치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주말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쁜 삶의 일부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님 세대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요즘은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전보다 점점 더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하고 휴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조금 흥미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유롭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바쁜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치관과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바쁨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왜 바쁘게 살아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삶도 살펴봤고 직장인들의 삶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는 자기계발 문화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조금 다른 가치관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기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나는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연봉이 조금 적어도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이 좋아. 퇴근 후 4시간이 있는 삶을 원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란 표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이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고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흥미로운 점은 취미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취미를 단순히 쉬는 시간에 하는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취미 자체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러닝을 하는 사람도 많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도 많고,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춤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취미를 위해 돈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지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요즘은 자신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잠시 쉬고 싶어. 난 휴식이 필요해. 이런 말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개인 시간을 희생하면서 일하던 문화에서 이 정도 변한 것은 꽤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꽤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항상 열심히 달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쉬어야 하고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갑자기 느려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쟁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취업은 쉽지 않고 집값이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공 자체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행복, 건강, 인간관계, 자유시간, 자아실현 같은 것들도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경쟁과 생존에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고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즐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행복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래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성격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좋아했고, 가만히 있는 것을 즐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성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주도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여러 친구들이 응원해주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나서서 행동했고요. 어떤 모임에서 1등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역시 꽤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생이 된 후에는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더 깊게 배우고 있어요.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까? 왜 이렇게 계속 배우려고 할까? 확실한 건 꼭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죠. 그 두 가지를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저에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선택한 바쁨인 것이죠. 이게 과거의 제가 바빴던 이유와 지금 바쁜 이유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균형을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도 살고 싶고, 성장하고 싶지만 쉬고도 싶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인가요? 아니면 현재를 즐기면서 천천히 살아가는 삶인가요? 나라가 달라도 생각보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일상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 이야기는 제가 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